반갑습니다. 구글 스포츠 유레카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PL 두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의 정보 모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번리 대 와포드의 EPL 17라운드 수년 경기 일정입니다. 19일 오전 4시 30분 번리의 홈인 터프모어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번리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번리는 지난 시즌에 이어 위기를 맞았습니다. 올 시즌도 유력한 강등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단단한 수비, 후방에서 전방으로 한 번에 올려주는 패스에 이은 한 방으로 재미를 보는 팀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번리의 색깔은 희미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비에서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는 게 문제의 원인이었는데요. 올 시즌을 앞두고 콜린슨, 헤네시, 호르네, 로버츠 등을 영입해 스쿼드를 보강했지만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개막 후 9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고 10경기 만에 브렌트포드를 꺾고 첫 승을 신고했지만 또다시 침체기에 빠졌는데요. 리그 중반에 접어들수록 수비가 안정되고 공격에서 조금씩 터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 이슈로 인한 경기 연기로 흐름도 잡지 못했습니다. 최근엔 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연패를 당했고 FA컵에서 하브리그 팀인 허더스필드의 발목을 잡히는 등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반등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지만 지난 주말 레스터 시티전이 또 연기되면서 침체된 분위기는 계속되는데요. 현재 부상자인 반스와 네이션스컵에 차출된 코로나밖에 이탈자가 없지만 10일 동안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에 감각적인 면에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와포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와포드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 2위를 차지하면서 1년 만에 EPL로 돌아왔습니다. 새 시즌을 맞는 와포드는 칼을 갈았는데요. 로우자, 데니스, 플래처, 로즈, 킹, 모리스, 쿠카, 시소코 등을 대거 영입하면서 잔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승격을 이끈 주역들 대신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대거 주전급으로 올라오다 보니 팀 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성적으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톤빌라와 개막전에서 승리 후 3연패에 빠졌고 이후에도 침체 위기가 지속되면서 순위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와포드는 결국 무뉴스 감독을 경질하고 라니에리 감독을 선임해 변화를 꾀했는데요. 그러나 기적의 아이콘인 라니에리 감독도 와포드를 살리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 만에 에버턴의 5대2 대승을 거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4대1로 꺾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끝없는 연패 속 하위권에서 좀처럼 순위를 끌어오지 못했는데요. 최근 대진도 첼시, 맨체스터 시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토트넘 허스퍼를 만났기에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니에리 감독도 경질설에 휩싸일 정도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지난 주말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나마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후반 막판 페드로가 극적인 골로 팀을 구해냈는데요. 하지만 운쿨루, 에테보, 사르, 바흐가 부상 중이고 로우자, 마시나, 트로스트, 에콩이 네이션스컵에 차출돼 있어 이번 번리전에도 전력을 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번리와 와포드 모두 올 시즌 성적은 물론 최근 분위기까지 좋지 않습니다. 두 팀 모두 승리가 간절한 팀들인데 이번 경기의 승리에야 강등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두 팀 중 그나마 상황이 나은 쪽은 번리입니다. 번리는 10일 동안 경기를 하지 않았고 3일 전 경기를 치른 와포드보다는 체력적인 우위에 놓여 있는데요. 번리가 전통적으로 와포드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챙겼다는 점을 봤을 때 홈팀의 승리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대 첼시의 EPL 24라운드 경기 일정입니다. 19일 오전 5시 브라이튼의 홈인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브라이튼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브라이튼의 올 시즌 흐름은 지난 시즌과 비슷합니다.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는 듯했지만 시즌이 거듭될수록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모습인데요. 포터 감독의 전술적인 대응 능력은 리그 내 최고로 평가받지만 선수들의 면면이 감독의 전술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며 결과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클라크, 미토마, 몰룸비, 제키리, 카이세도 등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한 브라이튼이지만 9월 말부터 11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지는 등 많은 승점에 이르는데요. 그나마 위안은 오랫동안 승리가 없던 기간 동안 패배 횟수가 적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비에 비해 공격이 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해당 기간 실점이 13골이었는데 득점은 7골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심각한 빈공에 시달렸습니다. 주전 공격수들의 연이은 부상과 부진이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최근 분위기는 그때에 비해 훨씬 좋아졌습니다. 4경기 무패 중인데 알리스터가 에버턴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려주며 브라이튼의 저조했던 공격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5패도 12월을 기점으로 4골 1도움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살아난 음웨프가 부상을 당했고 사르미엔토와 랄라나가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 비수마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뛸 수 없는 점은 여전한 아쉬움입니다. 던크의 첼시전 복귀 여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첼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첼시는 투엘 감독 선임 후 완전히 달라진 팀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극적인 반등을 통해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에 들어올리는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유일한 약점을 지적됐던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부재도 루카쿠 영입을 통해 해결한 만큼 리그 우승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첼시는 확실히 강력했습니다. 개막 후 리그 14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면서 치열한 선두 경쟁을 이어갔는데요. 몇 차례 아쉬운 경기가 있긴 했지만 확실한 우승 경쟁자의 면모를 보이면서 시즌 중반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12월을 기점으로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7월과 제임스가 차례로 부상을 당해 양 측면 주전 윙백을 모두 잃었고 루카쿠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면서 팀 내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는데요. 그 결과 최근 리그 6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며 상당한 승점을 잃었고 1위 맨체스터 시티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 맨시티와 맞대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우승에 대한 의지가 더욱 꺾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맨디와 크리스텐센의 코로나 확진 속 정상적인 스쿼드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첼시에 더 이상 여유는 없습니다. 1위 맨시티와 격차가 13점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전승을 거둔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첼시는 지난 주말 맨시티와 맞대결에서 패하면서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우승이 사실상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포기할 상황은 또 아닙니다. 맨시티전 패배가 오히려 자극제가 될 확률이 크고 지난달 브라이튼과 맞대결에서 1대1로 비긴 만큼 이번 경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나설 것이 유력한데요. 브라이튼을 상대로 첼시의 분노가 표출될 수 있는 만큼 일반 승과 함께 -1 핸디슨까지 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EPL 두 경기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스포츠에 100%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모방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스포츠였습니다.